자, 그 다음 넘어가서 2회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채석 작업을 보여줍니다.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적으시오 했죠. 자,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약한 모래는 얼마였습니까? 모래가 제일 안정적으로 쌓았죠. 1대 1.8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암하고요. 풍화암이었죠. 풍화암은 1대1로 1대1 또는 1대 1.0이었습니다. 그죠? 단단한 경암은 조금 높이 쌓는다 그랬죠? 1대 0.5였죠. 그 밖에 암석이 1대 1.2였다. 요거 전부 기억하시고요. 연암은 1대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집안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석 작업을 할 때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2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 되는데요.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채석 작업할 때 집안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붕괴나 토석이 낙하되려면 굴러떨어질 것 같은 돌이나 균열이 없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장소나 그 주변 집안의 부석과 균열 유무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줄여가지고요. 부석과 균열의 유무를 확인한다. 균열의 유무, 요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나 용수, 물이 있으면 붕괴되죠. 동결, 녹으면서 그죠? 붕괴 잘 되죠.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 두 번째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다. 이렇게 2가지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아마 잘 안 나와서 파란색 하시고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요것도 암기형 문제죠. 그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별표 3개도 될 정도로. 동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 거푸집 공사 현장 보여주는데요.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작업 발판이나 통로 끝 또는 계급부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첫 번째, 우리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계급부의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설치 있었죠. 그죠? 덮개 설치 또는 울타리 설치. 자, 주로 요 3가지인데요. 만약에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되는 경우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전난간 설치, 두 번째는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설치, 세 번째 울타리 설치, 네 번째 추락 방호망 설치고요. 자, 설치해야 할 시설물이 아니라 해야 할 조치라면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까지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대 착용하고요. 깊이가 10m 이상 내려가면 추락 방호망하고 계급부에는 덮개 하고요. 이렇게 안전난간 설치해서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전체를 울타리로 둘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건설용 리프트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고 건설용 리프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명칭을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요거는 산업안전에는 벌써 출제되었고요. 건설안전은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제가 또 혼돈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 화면의 방호장치 1, 6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가지를 적으면 된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하고 방호장치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낙하 방지 장치 조속기입니다. 그죠? 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고요. 요거는 완충 스프링. 그 다음에 공과 방지 장치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걸 방지하는 공과 방지 장치. 삼상 전원 차단 장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고리고, 과부하 방지 장치, 너무 많이 싣지 않도록 하는 거, 출입문이 열렸을 때 움직이지 않는 출입문 연동 장치고요.
방호울 출입문 연동 장치, 그죠? 방호울이 닫혔을 때만 움직이는 거고요. 비상정지 버튼이 비상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번은요. 예, 우리가 제일 위에 얼마만큼 하중을 실었는지 보고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완충 스프링이 되겠죠. 빨간 버튼은 비상정지 장치가 되고요. 출입문 위에 지금 이 장치가 있다, 그죠? 출입문이 닫혔을 때만 움직이는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주변이 방호울이에요. 방호울이 닫혔을 때만 움직이는 방호울 출입문 연동 장치가 되고요. 삼상 전원 장치 되겠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이동식 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많이 나왔죠, 그죠?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이동식 비계의 구조, 이동식 비계 설치 기준 다 같은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적으시오. 암기형이죠, 그죠? 자, 우리 이동식 비계는 바퀴가 있는데 작업할 때 굴러가면 안 되니까요. 바퀴에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우트리거를 설치할 것. 자, 이거는 문장이 너무 기니까 서술하시오면 가급적 빼도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동식 비계가 있다면요. 이거를 뛰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해줘야죠, 그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리고 최상부에서 그냥 작업하면 추락하겠죠. 그래서 최상부 작업할 때 안전난간 필요하겠죠.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이것도 문장이 좀 기니까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이동식 비계 얼마죠? 250kg을 초과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쉽다, 그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또는 작업 발판은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괜찮은데 좀 길죠, 그죠? 자, 15번이 아니죠. 5번입니다. 동영상은 굴삭기 이용한 석축 쌓기 작업을 보여줍니다. 석축의 붕괴 원인을 세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반이 침하되면 당연히 석축도 무너지겠죠. 기초 지반의 침하 또는 기초 지반의 처리 불량해도 되고요. 그리고 돌과 돌 틈을 이렇게 흙으로 뒤채움해줘야 되는데 흙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붕괴됩니다. 뒤채움 불량. 를 항상 붕괴시키는 건 물이죠, 그죠?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요. 배수 불량일 때 원인이 됩니다. 기초 지반의 침하, 뒤채움 불량, 배수 불량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낙하물 방지망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1번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낙하비례 위험이죠.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중에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시설의 명칭을 적어보라, 그죠? 지금 건물 외부로요,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바로 낙하물 방지망이죠, 그죠? 낙하물 방지망에 설치하는 각도는요, 20에서 30도고, 벽면으로부터 얼마? 2m 내미로 설치했고, 설치한 높이는 10m마다 한다, 그죠? 두 번째,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설치 시에 준수사항 2가지 적어라. 이건 전부 다 별표 2개 정도다, 그죠? 자, 첫 번째,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이렇게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도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나 또 암기형이죠.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 사항에 관한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통로는 경사로를 그려놓고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경사는 몇 도? 30도 이하였습니다. 경사가 몇 도? 30도의 절반인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그랬고요. 올라가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한다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직갱이 제일 길었죠. 수직갱이에 가설된 통로 길이는 수직갱은요. 길이가 15m 이상인 때는 10m마다 계단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비계다리죠.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8번입니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외벽 도장 작업 중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장비, 지금 문제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다라는 장비 명칭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화면 확인하시고요. 고소작업대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장비로 작업할 때 안전준수사항, 다시 말하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 근데 설치 시의 준수사항은 제외하라 했습니다. 자,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그죠?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작업자는요. 높이 올라가니까 추락이 우려되니까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그리고 차가 좁은데 높이 올라가니까 넘어질 수 있죠.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겠죠.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이게 짧아서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대에 너무 많이 타면 안 되죠.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죠?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여기서 탑승자가 벗어난다는 건 뛰어내리는 거죠. 안 된다는 거다, 그죠? 요 정도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자, 참고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지금을 제외하라 했는데요.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은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2가지는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2부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하고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그죠? 자, 무슨 작업이냐면요. 밀폐 공간 작업에서 사업주가 확인하고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을 적어라. 법규 내용이에요. 별표 2개 정도인데요. 암기가 안 되셨으면 파란색 별표합니다. 첫 번째는 작업 일시나 기간이나 장소나 내용 같은 작업 정보 게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의 작업자 정보 게시합니다. 세 번째는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사항. 예를 들어 산소 농도가 얼마니까 환기해야 된다. 송기 마스크 껴야 된다. 이런 것까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적어놔야 근로자가 보겠죠. 다섯 번째, 비상연락 체계. 행여나 질식이 생겼거나 사고 나면 연락하는 체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확인하고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너무 길면요. 작업 일시나 기간 등 작업 정보. 두 번째는 작업자 정보.
세 번째,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사항. 네 번째,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다섯 번째, 비상연락 체계 정도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에 관한 괄호에 적합한 숫자 적어라. 그죠? 좀 전에도 했으니까요. 경사는 몇 도? 30도 이하입니다. 수직갱의에 가설된 통로 길이는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합니다.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암기형이죠, 그죠? 또 암기형이네요. 동영상은 안전난간 보여줍니다. 안전난간 설치 시에 준수할 사항에 관한 괄호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얼마 이상? 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이판이 있는데요. 최소한 상부 난간대는 바닥으로부터 90cm 이상 되어야 되죠, 그죠?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상부 난간대를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죠?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일 때는 중간 난간대는 말 그대로 중간에 오면 되죠, 그죠?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상부 난간의 중간에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합니다. 만약에 상부 난간대가 120cm를 넘어요. 그죠? 이상일 때는요. 요 틈의 간격이 60cm 이상 되겠죠. 이럴 때는 중간 난간대 어떻게 한다 그랬죠? 120cm 이상일 때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게 한다. 그래야 숙였을 때 추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발끝마기판은 높이 얼마였습니까? 발끝마기판은요, 높이 10cm 정도를 한다 그랬죠, 그죠?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합니다. 난간대는요, 우리 지름이 얼마 이상인 2.7cm 이상인 금속 파이프를 사용한다 했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다. 자, 요거 해설 내용, 참고 내용 한번 다시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묻는 건 별표 3개다 그랬죠. 동영상은 크레인의 작업 장면 보여주는데요. 크레인이나 타워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해서 부착해야 할 방호장치 종류 3가지 적어라. 역시나 암기형이다, 그죠? 양중기 공통 적으시면 되겠죠. 과부하 방지 장치, 공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까지 4가지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동영상은 안전 난간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괄호 3번 부위의 명칭을 적어라. 그죠? 1번은 상부 난간대죠. 2번 중간 난간대, 3번은 발끝막 이판이 되고요. 4번은 난간 기둥이 되겠죠. 3번이니까 답은 발끝막 이판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3부위 설치 기준을 적어라. 그죠? 이 발끝막 이판의 설치 기준을 적으시오 했죠. 발끝막 이판은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보여줍니다. 이동식 비계 바퀴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 적어라 했다, 그죠? 자, 이동식 비계는요,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한다 하면 되겠죠, 그죠?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한다. 두 번째는요, 아우트리거를 설치한다. 이렇게 2가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동식 비계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이죠. 이동식 비계는 250kg 해도 되고요. 최대 적재 하중이니까 250kg이고요. kg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7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암기형 문제죠.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추락 방호망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조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는 10m를 초과하지 않고요.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래서 밑으로 망이 쳐지면서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죠.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그죠? 자, 우리가 낙하물 방지망은 내민 길이 2m 이상이었죠. 추락 방호망 3m 이상 내밀고요.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면과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설치했는데요. 추락 방호망 수평으로 설치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집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일 것. 세 번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요거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확인 문제인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백호를 이용하여 하수관 인양하는 장면 보여줍니다. 자, 백호는 굴착기죠. 땅 파는 기계인데요. 지금 하수관을 물건을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인양 작업이 가능한 굴착기인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죠? 재발생 형태의 적으시오 했는데요. 요거는 암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하수관을 한 줄 거리로 인양한다. 두 줄 되어야 되는데 한 줄이니까 균형이 맞지 않겠다. 그죠? 하수관이 흔들리자 신호수가 손으로 잡았다. 이 말은 유도로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수관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고요. 하수관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이렇게 하물 인양하는 바로 아래에 작업자가 있다는 건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되었는 것이죠. 떨어지는 하수관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그죠? 자, 후계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유도 로프도 사용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지금은 떨어지는 하수관에 밑에 있던 작업자가 맞아서 깔렸다. 그죠? 그래서 재발생 형태는 맞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상용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 4가지 적어라. 이거는 별표 3개 그냥 암기형이다. 그죠? 영상과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세 번째,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네 번째, 꼬인 것. 다섯 번째,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또는 열,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건 암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회 1부 문제. 3회가 1, 2, 3부까지 있어가지고요. 2회까지 하고 3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